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으로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이에요. 대한제국이 수립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죠. 이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은요, 자신의 신변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게 돼요.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어지고요. 러시아의 내정 간섭 또한 더욱더 심해졌겠죠. 이로써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여론이요. 고종이 하루빨리 환궁하기를 이렇게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간파천 1년 만에 고종이 경운궁이요. 오늘날의 덕수궁으로 이렇게 1년 만에 환궁하게 됐던 것이에요. 고종 황제 입장에서도 고종의 입장에서 좀 머쓱했겠죠. 내가 좀 뭔가 변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 라는 판단 하에서 환구단, 원구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해요. 나라 명칭도 바꿔요. 조선은 너무 낡은 느낌이야. 대한제국으로 바꿔. 연호도 광무로 이렇게 바꾸게 돼요. 그래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제국 때의 연호를 광무로 정했기 때문에 이 대한제국 내에서 진행되는 개혁의 일련의 상황을 모두 광무개혁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덕수궁으로 경국으로 환궁한 1897년 2월부터 해서 러일 전쟁이 끝나는 1905년 요 기간 동안의 대한제국의 개혁 내용들을 일컬어서 광무개혁이라고 했던 것이죠. 광무개혁의 특징은요, 구본 신참이에요. 그 옛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여시키는 형태, 즉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광무개혁의 정치적인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요, 전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 전제 왕권을 강화를 토대로 해서요, 이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를 이용해서요, 이 독립협회의 정치개혁 운동을 탄압해요. 그래서 군대까지 동원해서요,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되는데 이 대한국 국제 반포는요, 이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천명했던 것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요. 서양 열강들이 믿어주거나 말거나 아무튼 우리는 대한제국은 자주 독립국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황제권을 엄청나게 강화시켰어요. 황제가 군 통수권, 입법, 행정, 사법권 모두를 갖게 돼요. 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짱도 용기도 없는 인물이요. 이 권력 욕심만큼은 아주 황제답죠.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청에 속한 이 청이 조선에 대해서 종주권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다고 여겼잖아요. 하지만 그런 걸 떨쳐내고요. 청과 대등한 위치에서 외교 관계를 수립했던 것이에요. 내장원을 설치해요. 국내부 산하에 내장원을 설치해서 세금과 다양한 수익 사업을 관장하게 하고요. 1903년에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해서요. 이 간도를 함경도에 편입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1909년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간도 협약 이전까지 간도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뺏긴 거예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독도가 분명한 대한제국의 관할 영토임을 명시했어요. 군사적인 개혁 내용은요, 원수부를 설치해요. 그래서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고요, 친위대도 증강시켰어요. 서울의 시위대를 이렇게 만들었고 지방의 진위대를 설치해서 군사를 증원했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황실 재정을 개선하는데요. 광산, 철도, 홍삼 제조, 백동화 주조, 그리고 수리사업 등을 통해서 재정 확보를 하게 되고요. 양전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양지 암문을 설치해서 조세 수입을 늘리고 토지 소유 관계를 정비하게 돼요.
그리고 지게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지게 암호를 설치해요. 이 지게라는 거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예요. 그래서 지게 암호를 설치해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지게를 발급하게 됐던 것이에요. 식산흥업정책이라고 해서요.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흥하게 하는 정책을 펴는데요. 이런 정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서양 문물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근대적 공장 및 회사 등을 설립하게 됐어요. 근대 시설을 도입하는데요. 전화를 가설하고요. 전차와 경인선을 개통하게 됐던 것이에요. 교육적인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요. 실업 학교와 외국어 학교를 설립했고요.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했어요. 의의를 살펴보면요. 외세 간섭이 없이 자주적이고 근대적으로 행해진 개혁이었고요. 국방력 강화와 상공업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루긴 했어요. 한계점은요. 황제권 강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요. 민권 보장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국민적 결속도 이루지 못했어요. 독립협회를 강제적으로 해산했다라는 한계점 있고요. 러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일제 간섭으로 개혁이 중단되어지는 아픔이 있었네요.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환궁하여 1897년 2월이죠. 1897년 10월에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는 대한제국으로 바꿔요. 그리고 1899년에는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여 만국 공법상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래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을 말하는 것이에요. 1번에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 국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권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이 아니죠. 대한국 국제는 황제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요. 이 민권을 보장하는 데는 이루지 못했어요. 2번에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요. 1897년 2월에 경복궁으로 환궁한 게 아니죠. 경운궁으로 환궁한 거예요. 오늘날의 덕수궁이죠. 이렇게요. 3번에 대한국 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의 통수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4번에 대한제국은 입헌 군주제와 의회 설립을 통한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였다 했는데 대한제국은 입헌 군주제와 이 의회 설립을 통한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 거 아니에요. 입헌 군주제와 의회 설립을 통한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 독립협회의 주장 내용이고요. 대한제국은요. 전제 군주제를 추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네요. 강의들랑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